육친을 음양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설명하는 자료들도 있는데 저는 한번 음양을 고려해서 물론 예컨대 관이 없다 그러면은 정관도 남편이 되고 편관도 관이 될 수 있고 심지어는 관이 아닌 다른 것도 관을 남편으로 보기도 하는데 기왕에 하는 김에 한번 음양을 정확히 나누어서 한번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보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남녀 관계를 구별을 한 거예요. 자, 남녀 관계를 구별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남자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남자 입장에서 남자를 갑목으로 볼게요. 자, 그러면 천은 정확히 말하면 정제이니까 기토가 되겠죠. 목극토, 아극제, 내가 극을 하는데 음양이 달라야 되죠. 그래서 기토입니다. 자, 처가 예를 나면 식상이라고 그랬죠. 식상. 그러면 처가 여자잖아요. 여자가 낳는 아이가 음양이 바뀌지 않는 게 딸이죠. 딸은 뭐예요? 음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토생금이니까 같은 음이 되겠죠. 기토가 음이니까 딸도 음으로 봤어요. 신금으로. 그럼 이렇게 보면은 실은 이게 신금이 되고 아들은 뭐죠? 토생금이긴 한데 식상이긴 한데 뭐요? 음양이 달라야 되겠죠. 왜냐하면 천은 음이고 아들은 양이니까. 그래서 기토가 낳는 것은 토생금인데 경금으로 봐야죠. 양이니까. 그러면 이 갑목 입장에서 천은 기토는 정제가 되고 딸은 신금은 정관이 되죠. 음양이 다르죠. 나를 극을 하죠. 금금목으로. 아들은 뭐예요? 금금목으로 나를 극을 하죠. 그렇지만 음양이 같기 때문에 편관이 돼요. 이런 식으로 음양을 다 따져보는 거예요. 자, 아들의 며느리는 경금하고 합을 것은 을목이죠. 그렇죠? 을목은 이제 겁재가 되는 거죠. 나랑 보면. 그리고 을목이 낳는 것은 또 손녀는 음이야 되겠죠. 그러면 목생화하기 때문에 정화가 되고 손자는 음양이야 되겠죠. 양이야 되겠죠. 그러니까 병화가 되고 그러면 손자는 병화하기 때문에 식신이 되고 손녀는 정화하기 때문에 상관이 되는 거죠. 자, 사위는 딸이 신금이기 때문에 병화가 와야 되겠죠. 그러면 병화는 식신이 돼요.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리고 손녀는 딸이 낳겠죠. 딸이 낳기 때문에 금생수로 가겠죠. 그런데 손자는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임수가 되겠죠. 딸은 손녀는 같이 음으로 가야 되겠죠. 여자가 여자, 여자 남자 이렇게 돼야 되니까요. 이렇게 따지면 편인 정인이 됩니다. 첩은 우리가 이제 편제로 보면 무토로 보고요. 자, 장모님은 식신으로도 많이 이야기하는데 상관이 되어야 되는 게 자, 음양을 구분하면 자, 처가 음이에요. 그러면은 장모도 화생토긴 한데 음이야 되겠죠. 왜냐하면 남자가 낳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로 보면 정화가 돼요. 정화는 나한테 상관이 돼요. 그리고 이 정화하고 합을 하는 거 뭐예요? 임수죠. 그러면 임수는 뭐죠? 이게 정화한테는 정관이 되는 거죠. 음양이 다르고 수국화가 되니까 임수는 나한테 편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위에 장인의 부, 장모, 장모의 부, 장모의 어머니 이렇게 분류를 해봤고 자 할머니를 볼게요. 자 나의 어머니는 나를 낳아주기 때문에 성이 달라야 되죠. 여자니까 나는 남자니까 그러면 개수예요. 수생모. 자 개수와 합을 하는 것은 무토죠. 자 무토는 아버지인데 나와 합을 하는 것은 나와 관계를 보면 아버지는 극제 내가 극을 하죠. 목극토로 극을 하기 때문에 재성인데 같은 양이에요. 그럼 뭐다 이거는 편제가 되죠. 계부는 정제가 되겠죠. 편모는 임수 편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를 낳아주신 분은 애할머니겠죠. 자 개수를 낳아준 거는 금생수 신금이 되겠죠. 그럼 신금은 정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애할아버지는 신금과 합을 하는 병화가 되겠죠. 그러면 나한테는 식신이 됩니다. 나의 할머니 볼게요. 아버지를 낳아줬죠. 아버지가 무토인데 화생토로 아버지 생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근데 음양이 같다 틀리다 정화해야 되겠죠. 화생토긴 토인데 음양이 다르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남자고 할머니는 여자이기 때문에 정화고 정화와 합을 하는 것은 임수죠. 그래서 임수는 정화 입장에서 보면은 관이 되고 정관이 되고 임수 입장에서 정화는 정제가 되는 거죠. 임수는 나와 관계에 있어서 편인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음양을 다 따져봤을 때 이렇게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형제, 남자 형제는 나와 같이 간목이 되겠고 비견이 되겠죠. 누이는 나와 성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을목이 되면 나와는 뭐다? 누이는 겁재가 되는 거죠. 자, 누이 형제, 누이는 을목이 딸을 낳으면 뭐죠? 음이로 가 되겠죠. 목생화 되니까 정화가 되겠죠. 여자 조카는. 그 다음에 남자 조카는 음양이 달라야 되겠죠. 목생을 하는데 병화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자 형제의 그 남자 조카는 나에게 있어서 식신이 되고, 그 다음에 정화는 상관이 되는 거죠. 남자 형제에 있어서는 남자가 낳는 게 아니고 남자의 부인이 낳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따져보면 경금, 신금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양을 따져봤을 때는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다. 자, 이번에는 여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를 봤을 때 음양을 반영해 보면, 자, 이번에는 을목이에요. 여자가 을목. 자, 을목을 그가는 건 뭐죠? 경금이죠. 을경합. 그래서 을목 입장에서 경금은 정관이고 경금 입장에서 을목은 정제죠. 남편, 부인. 그러니까 경금은 남편, 정관이 됩니다.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 내가 낳은 아들은 뭐죠? 목생화. 아들이니까 음양이 달라야 되니까 병화가 되니까 상관이 되고, 딸은 음이죠. 그래서 목생화인데 정화가 되죠. 식신이죠. 자, 아들 병화와 합을 하는 것은 며느리죠. 그러면 신금이죠. 병신합수. 자, 양해화, 음해금.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뭐다? 여자 입장에서 며느리는 편관이 돼요. 그 다음에 손주는 며느리가 나겠죠. 자, 금생수가 되겠죠. 근데 손자는 음양이 다르니까 임수가 되고, 손녀는 음양이 같으니까 기수. 그래서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여자 사주에 있어서 나라고 입장에 있어서는 손자는 정인이 되고 손녀는 편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딸은 정화인데 딸하고 결혼하는 건 뭐죠? 임수죠. 자, 사위 입장에서 보면 임수는 딸 정화가 정제가 되고 정화 입장에서는 임수가 정관이 돼요. 부부가 되는 거죠. 근데 임수는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즉 여자인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정인이 됩니다. 자, 외손주는 화생토가 되죠. 자, 화생토 토. 자, 남자니까 무토, 외손녀는 기토.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정제, 편제, 목극토니까요. 이렇게 비교가 되고, 시어머니 보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자, 남편 경금을 낳아줬어요. 근데 음양이 달라야 되겠죠. 뭐죠? 토생금이니까 기토가 되죠. 기토는 나한테 편제가 돼요. 여자한테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여자 입장에서 시어머니는 편제가 된다. 자, 이 편제와 합을 하는 뭐죠? 갑기합토죠. 자, 갑목이에요. 시아버지는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뭐가 돼요? 겁재가 돼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따져보는 겁니다. 자, 나의 어머니는 을목 입장에서는 나를 낳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수생목인데 음양이 같아야 되겠죠. 편인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모치는 정인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임수로 봐야 되죠. 그런데 어쨌든 음양을 따져보면 이래요. 기수와 합을 하는 건 뭐죠? 무토죠. 무게합. 그러면 무토는 나와 있어서 정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음양을 따져보고, 위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다 따져보면 음양을 따지고 그다음에 오행을 정확히 따져보면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정확하게 이렇게 하는 거는 맞지만 이게 반드시 맞냐라고 했을 때는 좀 다른 문제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두 개를 놓고 보면요. 자, 남자와 여자를 이게 좀 크네요.
이렇게 음양을 갖고 비교를 해보면요. 자, 남자에게 있어서 처는 정제, 남편은 정과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자, 남자에게 있어서 어 저기 어머니는 정인이에요. 그런데 여자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편인이 되죠. 그다음에 남자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편제예요. 그런데 여자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정제가 되죠. 이게 음양을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남자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편제, 여자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정제, 어머니는 편인, 정인, 저기 정인. 그 다음에 며느리도 보면 남자 입장에서 며느리는 겁제예요. 내 아들 뺏어갔다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자 입장에서 시어머니 입장에서 며느리는 뭐냐면 편관이에요. 나, 그래서 같은 사람을 놓고도 며느리를 보고도 며느리를 놓고도 이제 이게 느낌이 다르죠. 남자 입장에서 보면 내 아들을 가져간 겁제로 보는 것 같고 아들 월급을 나한테 오는 게 아니고 며느리가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겁제로 보는 것 같고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뭐죠? 나에게 잔소리꾼하는 편관이 돼 버리죠. 입장이 다르죠. 그 사위를 놓고 보면 남편 입장에서 보면은 남자 입장에서 사위는 내 딸을 데려간 사위는 식신이 돼요. 그런데 어머니 입장에서 사위는 정인이 돼요. 그래서 정인이기 때문에 어머니 그 사위에 대한 사랑은 어머니라고 그러죠. 장모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훨씬 더 이 정인이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이런 관계가 다 달라져 버려요. 남녀를 따져 버리면. 그래서 할머니를 놓고 보면 나한테 남자에게 있어서 할머니는 정관이 돼요. 아니 저기 상관이 돼요. 근데 여자에게 있어서 할머니는 똑같이 상관은 돼요. 이건 똑같네요. 아니 할머니가 식신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식신 음양을 구별하다 보니까 식상 한쪽이 상관이면 한쪽이 식신이 된다든지 그리고 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며느리가 이 남자 입장에서는 겁제지만 어머니 입장에서는 편관이 된다든지 나를 극을하는 관계죠. 항상. 그래서 이렇게 음양을 하니까 달라지는데 책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제가 시도 삼아서 음양을 분류를 해서 나누어서 한번 설명을 해봤으니까 이거를 한번 나중에 참조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의 경우, 그다음에 여자의 경우 이렇게 분류를 한번 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참조 삼아서 보시고요. 자, 테스트에 이거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일간이 있죠. 여러분들 일주가 예컨대 병화다. 그럼 여기다 병을 그려놓고 하면 되겠죠. 만약에 경금이다. 그러면 이렇게 한 번씩 다 넣어보시면 돼요. 이게 아마 음양을 고려한 것 같은데, 자 이거를 세워놓고, 자 남자부터 볼게요. 이거 음양을 고려한 건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그 간목 대신에 여러분들 해당되는 일간이 있죠. 이걸 한번 다 그려보세요. 여기에다가 남자 같은 경우 여기다가 간목 대신에 경금을 넣다든지 자기 일간을 넣고 이 관계를 한번 쓱 다 그려보세요. 그 표는 여기에 있으니까 이 테스트 있잖아요. 자 여기에 놓고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세요. 여자의 경우 이 스톱 시켜놓고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남자의 경우 이렇게 그려서 한번 일간을 놓고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제 음양을 고려한 육친관계를 한번 지나가는 게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은 아직은 못 봤는데 제가 음양을 고려해서 한번 만들어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육친이 어떤 책마다 다 달라요. 예컨대 아버지를 뭐 그냥 재성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편제로 보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재성으로 정제로 보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거는 향후에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항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나눌 수가 없어요, 실은. 왜냐하면
사줄과 8글자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 모든 관계를 다 디테일하게 다 나눌 수가 없잖아요. 없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식상도 나누지 않고 정제 편제도 나누지 않고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보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음양을 고려하지 않고 오행만 나를 생해주는지, 나가 생하는지, 나를 그걸 하는지, 내가 그걸 하는지, 아니면 나와 얻기를 같이 하는지 이런 정도만 보지 음양까지를 고려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아무튼 한번 참고 삼아서 보시라고 음양을 고려해서 표를 그려봤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